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일 밤 9시 19분입니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방금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에 밤 9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통 이런 중대사안은 자정 무렵에 결정이 되는데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더 고려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사유가 된다, 이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복통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에 이틀 동안 조사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배임과 뇌물 등 혐의라고 합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거액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임인데,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그 액수가, 범죄 금액의 액수가 5억 원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면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르면은 지분 50% 플러스 한 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반면에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에서 7호는 7% 지분을 가지고도 총 4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조항을 넣지 않고 민간업자들이 다 먹도록 만든 것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배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뇌물 수수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후 취재를 통해서 아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동규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부인하지만 객관적인 그 증거로서는 측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선거를 도왔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동시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기자들 앞에서 이 대장동 사업은 자신이 설계했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아주 자랑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바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것도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유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특혜 조항, 민간인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은 유동규와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배임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성남시에는 피해를 끼치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하는 임무죠. 즉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뇌물 부분까지 더해진다면은 이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대한 형량을 보면은 부당이익이 한 50억이 되면은, 50억 이상이면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그 형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선
가도는 계속 질주를 하고 있지만은 이 수사는 점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그 칼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유동규의 이런 특혜 설계에 이재명 지사는 당시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까지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지금까지 드러난 게 무슨 국민의힘 게이트입니까? 그리고 왜 곽상도는 수사 안 하고 유동규만 수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렸는데, 이제 거기에 통할 시점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낙연 후보는 내심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렇게 수사를 늦게 했느냐? 수사를 2달 전에만 했더라도, 아니 1달 전에만 했더라도 이 경선 판도가 달라졌을 텐데, 거의 대세가 지금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불만이 아주 잔뜩 쌓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세력을 중심으로 상당한 불만이 표출되고 이게 대선에서 아주 불리한 어떤 사태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형사처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면은 민주당 안에서는 이 후보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장동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오징어 게임의 전체 구조는 이렇죠. 설계 이재명, 감독 유동규, 주연 김만배, 그리고 조연으로 등장한 사람이 권순일, 뭐 이런 등등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뇌물 액수라든지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다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주었다든지 하는데 나타나는 이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종국에 가서는 국민들의 분노를 대폭발시키지 않을까요? 더구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이 전체판 대장통판 오징어 게임의 가장 최경점에 있는 이재명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측근이 아니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설계를 지시를 했다고 그러다가 내가 설계했다고 그러다가 동시에 부하가 잘못하면은 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다가 다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다가 이게 말을 그때 순간순간에 맞춰서 몸이 나는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말들을 다 주워가지고 한 줄로 연결하면은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순 덩어리. 과연 무고 전문가답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꼽아봅시다. 무고, 관명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이 사범인데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아요. 더구나 권순일 대법관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하게 이 유죄 선고를 피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운 좋게 공직 출마가 가능해졌으면은 좀 자중하고 그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죄도 안 되는 걸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후적되다가 결국 대선판을 망치느냐, 아주 드라마틱한 이 오징어 게임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마지막 장을 향해서 대선판이 그리고 수사판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